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 소개를 드릴 책은 박영옥 주식 농부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으시죠?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들을 한번 주문한 이후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주식 책들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존리, 이채원, 김동환, 강력 추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라고도 돼 있었고 나의 30년 투자 정수를 이 한 권에 담았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30년 동안 하셨고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신데 그거에 정수를 담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읽으면 굉장히 많은 거를 흡수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옥 같은 그 어떤 제가 삶에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을 만한 그런 안내가 너무나 잘 되어 있었고요. 몇 가지 한번 같이 나눌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7페이지인데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선을, 투자자의 시선을 갖지 못하면 돈을 벌 기회에서도 소외된다. 그러니까 어렵다, 모른다는 이유로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 개안이 이제 눈을 떠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눈을 떠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49페이지 실제로 이 저자께서는 본인이 투자하신 기업의 제품을 당연히 사랑하고 또 많이 애용하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동반자가 될 기업을 고르고 투자를 시작하면 나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서 그 기업을 사랑하는 소비자이자 더 나아가서 경영자의 마음으로 회사를 응원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자세야말로 투자에는 꼭 필요하다. 즉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샀다 팔았다 그 차익을 얻어서 돈을 버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물론 돈을 벌지만 그게 우리가 동업을 하고 그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그 회사의 일원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내가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투자하셨던 경험들과 어떤 기업을 왜 선택했고 그 이익을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실현하셨는지 혹은 내가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거기에서 얻을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고 계셔서 읽으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봤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자신이 잘 알고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식부터 회사부터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가를 모를수록 더 좋다. 내가 지금 쓰고 있고 이게 너무 좋은 회사인지를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가를 모를수록 더 좋고 그리고 배당을 주며 성실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주가가 이에 부응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잘 발굴해서 찾아내는 해안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그렇죠. 요즘 한동안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주가가 그러니까 많이 코로나 초기에 떨어졌다가 팬데믹 상황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막 코스피가 막 3,000 넘고 이러면서 그리고 요 며칠은 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마련인데요. 여기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경기나 시장을 예측하려고 이게 얼마나 오를지 몇 포인트가 갈지 얼마가 갈지를 예측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업에만 집중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시장을 이겨줄 그런 모든 상황을 뚫고 시장을 이겨줄 기업을 찾는 데 집중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공부, 그럼 그런 기업을 찾을 때 그 기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이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사양으로 가고 있는 사양 산업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무언가 특별한 점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인지를 잘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가?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가?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고 명료해야 된다. 누구에게든 그 기업이 돈을 버는 법을 한 문장 이내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심플한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심플한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 재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공시 시스템에 있는 보고서들을 꼭 탐독해야 한다. 우리 사실 저만 해도 저도 주식을 조금 했었는데, 사실 이런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사업 보고서를 보고 뭐 이런 부분을 체크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저자께서는 나는 10년치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는 반드시 파악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정도 노력해야 되겠죠. 네, 저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 지금까지 빠뜨린 게 내가 굉장히 빠뜨린 게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었구나. 그럼 그걸 채우면 되겠구나. 그리고 재무 회계 지식이 없다면 관련 서적을 한두 권 읽어서라도 그런 재무 관련, 회계 관련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3개면 충분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금이 1, 2억 원 정도라면 2-3개 기업,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면 한두 개 바구니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래야 수익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길게 투자하면서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과 소통하고 그래야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이 빠질 때를 대비해서, 그 기업의 뭐 이익이 충분히 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로 3-4개의 기업을 공부해 가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늘려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알고 있는 산업군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뭐 부침을 겪고 있을지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배당을 주는 곳이면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주가가 2-3배 오른다. 관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내가 기업가라면,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은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주식에, 기업에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뭐 큰 기업 아니고 작은 기업을 꼭 찾아서 해야 되는가, 뭐 성장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걸 꼭 찾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혹시 주변에서 내가 잘 알고는 있었지만 투자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국내에서 5, 6조 정도의 매출을 하지만 향후에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갔을 때 굉장히 또 더 많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반할 기업을 고르는 안목, 어떻게 그 안목을 가지고 동반할 기업을 고른다는 건가?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대로 평가가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고르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고르는 기준을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셨습니다. 아마 이런 정리들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30년의 노하우의 정수를 뽑으셨을 땐 이 한 줄 한 줄을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생각한다면 이것을 제대로 흡수하는 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경쟁력 있는 1등 기업, 2번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 3번은 건강한 재무 구조와 좋은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 4번은 열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5번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있다면 10주라도 주식을 사놓고 있으면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매수가 끝난 후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일을 잘하고 있나를 확인하면서
차분히 기다린다고 하세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 공부를 많이 하고 선택을 한 후에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마 그 저자의 지금 투자의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배당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도 성장주에는 여간해서는 투자하지 못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신 각자의 영역에서 없으면 불편한 기업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고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본인의 투자의 비결은 성공 비결은 웬만해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팔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존 리도 그렇고 제가 요 이후에 이제 강방천 님의 그 책도 읽었는데 다 공통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당연히 뭐 외국의 투자자들 다 얘기하시죠. 오래 가지고 있어라. 뭐 10년 못 가지고 있을 거면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래서 목표 주가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매도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굉장히 그 결단력과 그 본인에 대한 확고한 주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투자는 시간과 동맹을 맺는 싸움이다. 짧게 대하면 시간은 적이 되고 길게 대하면 시간은 우군이 된다. 이거는 우리 많은 책에서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잘 길들이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지만 그 마음에 휘둘리면 가장 나쁜 적이 된다. 가장 넘어서기 어려운 적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만큼 우리한테 이런 걸 전달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업을 발견하면 우선 소액을 들여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수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숫자들 아까 얘기한 시가총액, 매출액, 이익, 현금 흐름 등을 살핀다. 우리 사실 뭐 주식 살 때 이런 거 많이 안 살피죠. 아마 시가총액이나 뭐 매출액 이 정도는 살피지만 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아주 자세한 재무 구조는 거의 안 보는 경향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뒤에도 많이 나오고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1인 1사 운동이라고 해서 한 가정이 한 개의 기업의 대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가총액 1,000억 원짜리면 대주주라고 하면 5% 이상 지분이니까 50억 원이 지금은 엄청나게 보일 것 같지만 시간을 들여서 내가 잘 선택한 기업을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본인의 경험도 또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필자의 견해에도 쓰여 있습니다. 한국은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 너무나 많다.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 가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빠르게 따라가는 그 선진 그 기업들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지금은 퍼스트 무버로 변신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첨단 하이테크 산업, 바이오 생명, 운송, 항공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수하고 싶은 탐나는 기업에 투자하랍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을 한다면 이런 회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 자녀가 취업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을 고르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사1가 운동. 맨 마지막에 적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도 기업을 한번 잘 찾아보고 그런 재무제표를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려고 이것을 모두 다 내 것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그런 어떤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들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공부하고 독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